안녕하세요. 스타리시TV 이청규입니다. 지난 7월 25일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됐었는데요.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 빌딩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 전환할 경우에 혜택이 축소되는 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요, 개인 임대사업자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업은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이란 임대, 공급, 개발, 관리, 투자 등을 망라한 개념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요. 이 부동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만 제외를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시키면서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율 과세 구간은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최저세율 9% 구간을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를 시키고 최저세율을 19% 구간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 31조와 32조에 개인 임대사업자를 현물 출자할 경우에 대한 양도세 2월 과세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31조는 개인사업자 두 군데를 묶어서 한 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32조는 단독으로 현물 출자 법인 전환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1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2조는 단독으로 개인사업자 한 군데를 법인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법 개정안은 이 소비성 서비스업 플러스 개인 임대사업자까지 합해서 양도세 2월 과세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요,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중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한 2월 과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2월 과세란 개인은 현물 출자할 경우에 양도에 해당되고요. 법인은 취득에 해당됩니다.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양도세를 지금 당장 납부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2월 시켜주는 게 2월 과세입니다. 즉 5년 간 법에서 규정한 사후조건 관리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에 그것도 개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받으면 어떠한 이점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2월 과세액이 법인의 부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 내용입니다. 2018년도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획재정부의 답변인데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줄기차게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드디어 21년도에 기획재정부 답변은 부채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액이 부채에 해당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 대출 받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증여세나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에 은행 채무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가에서 빼줍니다. 양도소득세도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채를 빼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거의 50% 세율이라면 양도소득세의 절반 금액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게 돼버리면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현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전환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자 현물 출자 세법 개정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2년 2월 달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대폭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왔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도소득세 2월과세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조항은요, 2019년도에 국세청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고 나중에 국세청이 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확정해주는 기간까지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 조항을 삭제했던 것이 가장 세금을 강화시킨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법 개정은 줄기차게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조항을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서두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빌딩을 하나 삽니다. 100억에 사는데 내 돈 50억, 대출 50억에 사게 되겠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이럴 때 증여재산가액은 50억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빌딩은 기준시가가 50억이기 때문에 50억으로 산정합니다. 이 50억에서 부채를 50억을 뺍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하나도 내지 않게 됩니다. 단지 취득세만 2억 3천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방법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근거 규정으로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시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 대상 기간도 제78조 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 제49조에서 제78조 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상 평가 기간은요, 증여인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이고요 상속인 경우는 전 6개월 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외외적으로 국세청이 증여인 경우에는 플러스 6개월, 상속인 경우에는 플러스 9개월을 붙여서 이 기간에 감정평가를 하여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세나 상속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직접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그 방법은 바로 법인 전환입니다. 법인 전환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요, 기준시가로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녀 법인을 반드시 활용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게 되는데요, 자녀 법인에게 자본 거래를 통해서 아버지의 주식을 넘기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넘기는 방법일 텐데요, 여기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받은 만큼 주식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 전환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특수관계 법인이나 관계인이 특정 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가에 공급, 고가에 양수하는 경우에 특정 법인은 이득을 볼 것입니다. 또 이거에다가 채무를 면제한다든가 대신 갚아준다든가 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특정 법인의 주주가 이득을 볼 경우에 특정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특정 법인이라고 그러고요,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친 법인이 있습니다. 부친은 특수관계인이고 부친 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지분율은 아버지가 100%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법인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주식수는 10,000주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요. 현재 시가는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친이 자녀가 아닌 자녀 법인에게 10%를 증여나 양도를 통해서 주식을 이동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에 부친의 시가는 100억에서 9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부친이 혼자 액면 감자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액면 감자 90%이니까 4,500만 원을 감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부친 법인은 자녀 법인이 지분율은 100%가 됩니다. 이럴 때 자녀 법인이 얻은 이득은 89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부친 지분을 10%를 자녀 법인에게 이전했습니다. 이때 증여했다면 자녀 법인은 증여세를 낼 것이고 양도했다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여기서 자녀 법인이 이득 본 게 89억 5,500만 원인데 이때 자녀 법인은 법인세를 18.5억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89억 5,500에서 18.5억을 뺀 차액이 71억 500만 원이 생깁니다. 이 71억 500은 엄밀히 따져서 자녀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여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세청의 다음 답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전 답변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를 사전 답변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A씨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럴 때에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71억 500만 원이 분명히 자녀가 이득을 보았는데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법 개정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유하는 것을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부당이익 계산 부인 이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본거래 내용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A씨처럼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이는 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활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아프에에서 71억 500만 원은 자녀의 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증여세 안전 포괄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여세 안전 포괄주의란 우리가 제3자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단돈 1원이라도 얻은 이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안전 포괄주의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판례인데요. 2015년 10월 달에 대법원 판례인데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 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별 예시 규정이 상증세법 33조부터 45조 5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증여의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은 그 규정에서 규정해야지 증여세 안전 포괄주의에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통칭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달에 대법원 판례인데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에 증여세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이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45조 5의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도 부인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 세법 개정안 핵심적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임대사업자를 법인 전환 서두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꼭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